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건으로 부인 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자택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5년 전 비자금 의혹인데 딸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 제출된 자필 메모가 추적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운영하는 이 재단에 준 김 여사의 지원금을 비자금 일부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백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 남은 궁금증은 아는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옥숙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서울 연희동 김옥숙 여사 자택과 노재현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인 동아시아 문화센터, 노태우 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가 두 곳에 출연한 152억 원이 비자금 일부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재단 자금 유입 내역이 담긴 서류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동아시아 문화센터에 147억 원, 2022년엔 노태우 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한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 자필 메모를 꺼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메모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맡긴 걸로 추정되는 인물 이름과 선경 300억 등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이 준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한 지분을 감안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로 인해 추가 비자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5.18 기념재단이 1266억 원대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옥숙 여사 소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진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불거진 게 사실은 2년 전이에요, 그죠?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때 메모 때문인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다시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 소송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존재를 인정한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달 법원에서 9,440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는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근데 오늘 압수수색 보니까 검찰이 했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이제 10월에 문을 닫잖아요. 그래도 수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처벌까지는 못하더라도 비자금 환수 자료를 확보해 놓자는 취지입니다. 10월 이전까지 수사를 매듭 지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일단 확인을 해두기 위한 건데요. 범죄 수익 환수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도 반영이 된 걸로 전해집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딸이죠.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이 딸 이혼 소송 때문에 엄마가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노 관장이 꺼낸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98년과 1999년 작성된 두 장의 김옥숙 여사 자필 메모에는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맡긴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SK죠. 선경 300억 문구를 포함해 총 900억 원대 자금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노 관장이 비자금 메모를 꺼낸 이유는 SK그룹의 성장이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결국 9,440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아냈지만 대신 비자금 의혹을 가족이 떠안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징금을 다 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지금 별도로 지금 다른 비자금을 의심하는 거죠?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요, 추가로 비자금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에도 파악된 비자금은 4,500억 원 규모였는데 실제로 기소한 건 2,800억 원이었거든요.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 원 추징이 확정됐고 일단 이 금액은 16년 만인 2013년에 완납을 한 게 맞습니다. 다만 메모에 나온 900억 원대 자금은 이 추징액과는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비자금 실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메모가 있다고만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 보면 어쨌건 추징금 완납했다면 김옥숙 여사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뭘 어디다 그럼 숨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의심하는 거예요? 검찰은요, 김 여사가 비자금 일부를 자금 세탁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동아시아 문화센터와 노태우 재단에 15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인데 검찰은 거액을 출연한 내역을 하나하나 검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워낙 오래전 일이잖아요. 만약에 찾았어요? 그럼 뭐 환수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번 달 통과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내란 외환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은닉과는 별개로 2022년까지 이루어진 자금 세탁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서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송진섭 기자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첫 번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2024년에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이제서야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어제 국회를 통과한 독립몰수제 이거랑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최태원 회장 이혼하면서 재판하면서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제 통과된 걸로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거랑 이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지금 새롭게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자산 형성에 이 돈이 좀 기여를 했다라는 취지로 제출을 한 건데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성경이라고 적혀 있는 게 SK의 전신이죠. 성경 300억, 최서방 32억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90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강전혜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게 본인들 이혼 소송 때문에 낸 건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23년부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말씀하신 김옥숙 여사의 메모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뇌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그 참고를 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독립몰수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잠깐 독립몰수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시행 자체는 1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타겟 자체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는 이 독립몰수제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은가라고 보이고요. 이게 또 노재현 주중대사의 재단 쪽으로 돈이 한 152억 정도가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옥숙 여사가 152억을 전달을 했을 때 이때로부터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생겼다라고 보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사의 향방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장소가 다양합니다. 연희동 자택 그리고 노재현 주중 한국대사와 연관이 있는 이제 재단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요. 일단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90이 넘은 나이다 보니까 진술을 받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재현 대사 같은 경우 중국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필요해서 소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현재는 이제 그 주중대사로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가 아닌 걸로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하면
입국을 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수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올 필요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노재현 대사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현재 대사로 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마 소환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관련해서는요. 지난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옥승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152억을 기부한다든지 모 문화센터에 210억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또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요? 예, 전부 동의합니다.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법무행정에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범죄 수익의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또 금융실명제가 이제 도입되기 전에 흐름도 있을 테고 이거 밝혀낼 수 있을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뭔가 히든 카드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신들도 어떤 이 SK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관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부메랑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 아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노재현 지금 주중대사가 맡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문제는 이때 관련된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 수집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제가 뭐 좀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관련된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또 김옥승 여사는 지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제 재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재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불법적인 어떤 자금으로 만약에 이게 어떤 자금이 형성됐다고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걸 가기에는 꽤 아마 어려운 절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게 2024년도에 이미 검찰이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압수수색한다는 것도 또 제가 볼 때는 뭐 썩 그렇게 증거 수집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가 기사들을 쭉 봤는데 댓글에 이런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재산을 환수할 경우에 당시 그 돈으로 하는 건지 현재 물가를 반영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던데요. 강전의 대변인 변호사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물가를 반영해서 다시 좀 책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소비를 했다라든지 특정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으면은 당시의 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추징가액을 뭐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돈을 가지고서는 어떤 부동산을 샀다라든지 주식을 샀다라든지 예금에 넣어놨다든지 그래서 이게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변화된 재산으로서 몰수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네. 법률적인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